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놓치면 안 돼.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정말 엄청납니다. 자, 그 덕분에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 국내 증시에 훈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허인흠 대표님, 내일장 어떻게 내다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정고점은 이제 정고점 수준까지 좀 힘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앞으로 있을 이제 FOMC 회의록이라든가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에서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국내 증시 부분인데 이제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이제 꼬인 그 수급이 아직까지는 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공매도 금지 실시 후에 오히려 좀 변동성을 더 확대되는 분위기인데 하지만 이제 외국인이 이제 코스닥 800선 이하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저가 매수세는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잔고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16조 원대까지만 진입을 하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외국인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제 800선의 지지력은 이제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치면 네. 이제 반도체, 로봇, AI 등 이런 기술주 순환매를 조금 더 2차 전지를 좀 기다리면서 이런 그 기술주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 편성을 좀 준비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 수급 개선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호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같은 의견이기도 하고요. 일단 미국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가 거래가 굉장히 한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통상 이 주간에 미증시도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이렇게 미증시 변동성에도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의해서 지수 움직임이 좌지우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후속 섹터가 빨리 좀 성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반도체주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공매도 잔고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반등하고 있는 시장의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허인함 대표님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전지 중심에 꼬여 있었던 수급이 하루빨리 좀 풀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2차 전지로 꼬인 수급이 이제 풀리면서 다른 섹터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시장 전망과 전략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내일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자, 두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첫 번째 핵심 섹터는 바로 김호영 대표님의 저출산 섹터입니다. 저출산 섹터, 최근에는 잘 언급이 되지 않았던 그러한 섹터인데요. 자, 저출산 섹터를 준비하신 이유 어디 있을까요, 김 대표님? 일단 단순한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벌써부터 내년 총선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아주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특정 인물에 대한 출마설이 나오면서 인맥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시기, 특히 시장이 불안정하고 마땅히 주도 섹터가 없는 시장에서는 개별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곤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테마가 바로 정치 테마, 그중에서도 바로 인맥주들입니다. 그렇지만 인맥주들은 이른바 묻지마 상승으로 특정 인물과 학연, 지연, 혈연, 심지어는 같은 본관이거나 같은 성씨이기만 해도 막 오르는 네. 이런 근본 없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반면에 정책 관련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특정 인물이나 특정 후보와 관계없이 어차피 진행이 되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핵심적인 정책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런 정책들 중에서도 저는 관심 있게 보는 분야가 바로 저출산 정책 관련주들입니다. 네. 이는 어떤 인물이 당선이 되어도 어떤 인물이 주가 되어도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지속성 있는 정책, 앞으로 관심을 가져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예, 저출산 관련한 종목들 생각해 보면요, 몇 년에 한 번씩 선거철 가까워 오면 꼭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맞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허 대표님께 추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산 관련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쌍둥이 아빠시니까 잘 아실 테니까요. 저출산 관련주들 오랫동안 보아 오셨을 텐데 어떻게
이번엔 느껴지십니까? 네, 우선 이제 김훈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 모멘텀은 항상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특정 정당과 이제 그 구분 없이, 국한 없이 지속적으로 또 추구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더 또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단발성 시세보다는 오히려 이런 그 구체적인 담론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더 가셔야 된다면 더 추가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접근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인맥주보다는 정책 관련주에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렇다면 김호영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출산 관련주는 전통적으로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보령 메디앙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좀 너무 오래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적으로 모멘텀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봤는데요. 먼저 SAMG 엔터라는 기업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1세대 애니메이션 기업으로 기획 및 제작, 그리고 캐릭터 라이센스, 글로벌 배급 사업까지 영위를 하는 종합 애니메이션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3D 애니메이션 제작사이기도 한데요. 자체 브랜드로 미니특공대, 그리고 캐치 티피닝 등 다양한 이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로써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요. 네. 상장 이후에는 실적 부진이 있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근까지도 바닥권을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부터 가파르게 이제 실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액 161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를 했습니다. 본격적인 회복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키즈 컨텐츠 제작사인 만큼 저출산 관련주로 최근에 꼽히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는 상장 이후에 계속 하락하면서 바닥권을 그리고 있고 최근에 거래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바로 또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요. 꿈비라는 기업입니다. 좀 생소한 기업이실 텐데요. 유아용품 제조업체이면서 놀이방 매트, 그리고 유아용 침구류, 원목 가구, 그리고 스킨케어, 세제, 반려동물 용품까지 유아용품의 모든 것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주요 브랜드로 꿈비가 있고요. 리코코, 오가닉 그라운드, 미미루, 그리고 파미야, 소브, 비바디토 등의 브랜드를 다양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존에 입점하면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좀 발을 넓히고 있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분야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주방용품과 생활용품까지 시장을 진출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시 저출산 정책 나올 때마다 반응을 하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고요. 주가는 역시 SAMG 엔터와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주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김호영 대표님의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화요일을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할 핵심 섹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슈훅에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을 주시긴 했었는데 이렇게 반도체 섹터를 기대하시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AI 반도체 중심으로 이제 그 시장 주도력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지금 다른 섹터 대비 이제 모멘텀이 풍부하고 그리고 또 수급이라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추세가 이제 반도체만 유일하게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을 이제 기본 조건으로 이제 보면서 종목군의 이제 그런 흐름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선발주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후발주자도 이제 그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즉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매매할 공간이 좀 풍부하게 형성됐다는 이런 관점 안에서 이제 다음 후속주 개념으로 이제 반복 매매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슈 훅에서도 종목은 뒤에서 이야기해 주시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허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목놓아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제 두 종목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칩셋 미디어인데요. 이제 우선 칩셋 미디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즉 이제 IP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부각됐던 이제 이슈는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차세대 영상 특화 AI 반도체인 이제 MPU 신경망 처리 장치 이제 IP를 개발했다.
부각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NPU는 이제 기존 GPU 대비 이제 연산 속도는 이제 10배이고, 이제 전력 소모는 이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효율성이 높다는 이제 평가도 이제 그 시장에서는 이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엔비디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GPU의 대항마로서까지도 좀 역할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적 부분에서 이제 문제된 종목들로 인해서 이런 좀 실적 관련된 안정성이 좀 시장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적의 우상향도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70억 원, 그리고 또 영업이익은 이제 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각각 20%, 그리고 또 28% 증가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 즉 매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안정적인 면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칩셋미디어가 이제 21일 신고가 랠리가 즉 역사적 신고가까지도 경신했는데 요 마지막 부분은 요 최근에 있었던 이제 무상증자 이슈의 이제 그 랠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조 1주당 이제 1조 무증 결정인데 이제 10월 30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무상증자는 이제 영업이익을 이제 자본금으로 이제 전환할 만큼 좀 재무적으로 탄탄하다는 평가에 이제 보통으로는 이제 호재로 작용합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AI 반도체 모멘텀까지 이제 더불어서 이제 시세를 표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10월 31일 이제 추천 후 오늘 이제 신고가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이제 확보했던 이제 비중은 모두 이제 수익 실현한 상태입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12월 1일 날 이제 다시 이제 무상증자 이제 그 비중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1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11월 14일 기준 이제 1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이제 100주가 보너스로 다시 한번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격 기준으로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이제 그 12월 1일 주가가 이제 22,000원 정도 위에서 형성을 한다면 이제 누적 수익률이 한 40에서 60% 구간을 이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많은 높은 타점이지만 이제 상승 N자의 이제 3파동이 시작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남겨둔 이런 비중들의 이제 반복 매매를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좀 단타 기준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25,000원부터 이제 24,000원까지 이제 눌림목이 주어진다면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톡방을 통해서 추가 타점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히든 종목은 이제 칩셋미디어와 이제 최근에 추천드렸던 이제 텔레칩스의 이제 후속주 이제 개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ISP인데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용 전장 부품 및 시스템 반도체 전문 업체입니다. ISP는 이제 화질 개선 및 특정 기능 수행 등의 이제 영상 처리 담당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가 좀 부각받고 있는데요. 2030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차량용 반도체의 이제 시장 규모가 약 145조 원,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도 약 2,400조 원까지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관련 산업의 이제 지속성 그리고 또 21년부터 이제 29년까지 이제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9%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앞선 종목군 대비 좀 상승폭이 아직은 덜했다는 타점 기준으로 해서 지금 톡방을 통해서 바로 그 지금 현재 오늘 이 종목의 이제 그 타점이 이제 텔레칩스의 이제 어제 자리, 이제 20일 자리와 동일하기 때문에 톡방을 통해서 이제 추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히든 종목에 대한 어떤 종목인지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 종목이 알고 싶은 분 그리고 자 우리 허 대표님께서 타점까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자세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하신 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업황 살펴봤는데요. 두 분의 의견,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